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증시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이러한 생각이 조금 드는 월요일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증시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줬고, 최근에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던 악재들 그것도 대부분 사라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실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가 그 중심점 아니겠습니까? 그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는 진짜 바닥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오늘의 공부 빠르게 해보면서 장밋빛 미래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가 쫙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저점의 신호일까요? 오늘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 이유가 뭔가? 일단 저점 매수라는 큰 의미가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에는 엔비디아가 최근 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엔비디아 좋다, 여기저기서 엔비디아 고점론 이런 걸 꺼내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천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 요 브로드컴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4 여기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 이러한 이야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많이 빠지기도 빠졌죠. 왼쪽에 한미반도체, 야, 언제 이렇게 빠졌나요? 오늘 이렇게 10%나 올랐는데도 87,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다만 아직까지 추세를 바꾸기는 조금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한 상승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여기서 바닥만 다져줘도 진짜 다행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내년 봄쯤에 반도체를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언제까지 매도하나요? 최근 들어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건 맞으나 그중 96%는 무려 삼성전자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는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자면은 외국인의 순 매수는 오히려 11조 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물론 삼성전자를 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삼전을 제외하면은 무려 11조나 순매수하는 시장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패싱이다, 이제 외국인이 계속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요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삼전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또 매력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좋아하시나요? 한때 드라마도 좋고 K컬처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저도 많이 공부했던 기업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엔 내리막길을 엄청나게 걸었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스튜디오 드래곤 이미 많이 회복을 했네요. 3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왔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대신증권은 4분기 실적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며 무려 목표가를 6.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50%가 더 오른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질지니, 그리고 김은희 작가의 시그널2 이것도 기대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 딱 이틀 정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요게 또 대박을 터트린다면은 콘텐츠주의 관심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작품을 뽑을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입니다. 어느새 슬금슬금 올라왔네. 자, 저의 내년 초 투자 시나리오는 자율주행 급등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6G를 연달아 볼 필요가 있고, 6G가 한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급등이 끝날 때쯤 자율주행 테마가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G가 어느덧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호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이 오픈랜 시장에 진심일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픈랜이 뭔가 봤더니 바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기지국이 연동되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기지국 A랑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이게 제조사가 다르면 서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연결시키는 게 오픈랜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오픈랜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기존에 기지국을 많이 들고 있는 애는 앞으로 이 기지국을 더 많이 늘리려면 결국 자기 거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조사가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픈랜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탑이 무너진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중국 견제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화웨이는 독자적으로 망을 만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싼 가격에 정말 많이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오픈랜이 된다면은 기존에 많이 썼던 화웨이 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탈중국 하면 또 어디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상대적 수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6G 관련주가 최근 들어 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HFR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요. 바닥 대비 2배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도 4% 2%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조선주도 최근 들어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올해 만약에 조선주에만 투자를 했더라면은 계엄령이고 뭐고 금리 인하고 뭐고 강달러고 뭐고 그냥 빵긋빵긋 웃는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조선주 또 지금 왜 오르고 있나 봤더니 바로 미국에서 선박법을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선박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서도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 선박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며 조선주 내년까지도 달려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카톡 상단에 광고 뜨는 거 있죠. 거기 보면 항상 이제 뭐 요즘 자동차를 할인한다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는 좀 많이 뜹니다. 물론 제가 30대 남성이고 그리고 또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확 늘어난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은 자동차 산업도 이제 변곡점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1월에서 11월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150만 대로 이미 작년 대비 6%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밀어내야겠죠. 할인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오닉 6는 최대 860만 원 할인해 주고 EV9도 250만 원 할인 등 여러 할인 정책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내년부터 대체거래소가 출동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피곤해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내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본장은 그대로 열리고 그 앞뒤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국장 호재를 장 끝나고만 6시쯤 그때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방송을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는 바로 아이온큐일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온큐 주주의 3분의 1이 한국 분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열기를 주의하자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특성상 적자라는 고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아이온큐의 적자폭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은 미래 가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죠. 물론 오늘이 무조건 고점이다. 이제부터는 계속 떨어진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비관적인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평생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1, 2년 달려왔으면 최소 몇 개월은 쉬어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뭐 당연하고 코인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장이 최근 2년 연속 강하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버핏의 현금은 역대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보유량이 무려 3,250억 달러라고 하며 한국 돈으로 보면 500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1.5개를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뭔가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톰 리도
항상 2년 연속 달렸다면은 다음해 하반기에는 나쁜 모습을 보여줬다며 슬슬 고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내년에는 어떠한 미국장이 펼쳐질지 일단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최소한 우리장이 어느 정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본전은 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린베이 뭐 매우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특히 조금 더 지켜서 한 4월에서 5월쯤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어제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우크라 전쟁 종식. 사실 뭐 탐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쟁 하나 끝내는 뭐 충분히 이름값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푸틴이 트럼프랑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거기에 화답하듯 조기 회담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전기차 의무화 폐지, 알래스카 석유 시추 재개를 추진,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행료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며 필요시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마지막 소식이 뭔가 좀 신기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통제권 반환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나마에서 이거를 주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나 봤더니 파나마 운하의 건설 당시 대규모 미국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었던 거 그거를 꺼내왔고,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으름장을 놓으면서 뭐 이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파나마 운하랑 미국이랑 뭔 상관인가? 바로 운하는 당시에 미국이 주도해서 건설을 했다고 하며, 미국에서 원래는 운하를 관리하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운하 운영권을 이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든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의 최대 사용자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운행 통행료가 너무하다 이러한 얘기가 등장을 했다고 하니 트럼프가 또다시 가장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으름장을 놓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입장에서는 뭐 깜짝 놀랐겠죠. 저 미친 사람이 나한테도 또 저런다. 그러면서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공식 발언에 화들짝 놀라며 이거는 자국 재산이다 강하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뭐 직접 다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통행료 인하라는 그러한 원하는 걸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다음입니다. 자, SBS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주주분들 부럽다라는 얘기가 그냥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SBS의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BS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6년간 신규 및 구작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SBS의 콘텐츠를 웨이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SBS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했던 금액과 유사한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어느 정도 할인 요소를 감안해도 6년간 1조 이상, 영업이익은 연간 500억 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면 콘텐츠 퀄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테니 낙관적으로 본다면 시총 1.5조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SBS 벌써 2연상을 달렸죠. 2연상을 했는데도 아직 26,000원밖에 안 되는데 목표 주가는 4만 원이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5조. 참고로 오늘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2배 혹은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과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진짜 전 세계 대박, 원보다 더 대박을 쳐준다. 야, 그러면 진짜 수혜주는 얘가 아닌가 뭐 요런 얘기까지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분들 진짜 부럽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 좋아할 만한 소식도 뜬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두죠.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파두 공모가 3만 천 원으로 작년 8월에 상장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난 기업이다 이러한 뻔부질이 많았으나, 그런데 그때부터 공개된 실적이 동네 고깃집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부러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경영진들은 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에서 발주가 감소되고 매출액이 급감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모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파두 그다음에 주관사 관계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파도 오늘 급락 출발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김치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김치긴 한데 원산지는 뭐 중국인 그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미 11월까지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나 증가한 28.2만 톤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 2019년에 30만 6천 톤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 어쩔 수가 없겠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식자재 마트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얼마 전에 알몸 김치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번 몸살을 앓다 보니까 김치의 품질도 꽤나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국내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인 헬스업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그때부터 많아지는 모습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한 하루 평균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하루 평균 60만 건의 선물이 오갔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내는 선물이 뭔가 봤더니 카페 음료 이용권, 뭐 스타벅스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치킨이나 야식 이용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낸다고 하고 그리고 배송 상품에서 가장 많았던 상품은 비타민 그리고 핸드크림이 상위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상승장의 오늘이 첫 출발이길 진짜 바라보고 크리스마스 아니 산타 랠리 꼭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